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상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 이미혜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종일 감사팀장입니다. 최성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지연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이재환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최성혁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50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1만 5천 원을 증액한 1억 5,739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입니다. 계약 및 감사 및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 감사 사례 교육 운영, 청백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감사 업무를 위한 노트북 구입 등으로 4,0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 등록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청구 비용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0만 원, 다음은 청년문화 확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년 365 자가학습 교육비, 종합청년도 평가 대비 청년 체험교육, 전 직원 대상 청년 라이브 교육,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등으로 5,500만 원, 또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00만 원, 청렴 시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행정 사무비와 급양비로 3,234만 원, 또 업무 수행 여비로 1,320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상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설명서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21페이지 감사 사례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감사 사례집을 전에 제작을 했었는데요. 네. 작년에는 감사 사례집을 일부 제작을 하고 네. 감사 사례집을 저희 내부 행정 시스템에다가 게시를 해서 직원들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감사 사례집이 조금 이렇게 업무하시는데 참고를 하신다는 의향이 있어서 제가 감사 사례집을 작년보다 올해보다 조금 더 제작을 하고요. 또 계약 심사 책자를 내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부수도 늘리고 네, 계약심사 단가도 조금 책자도 올랐습니다. 발간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100만 원에 비해서 300만 원에 늘은 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달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감사를 더 잘할 수 있다면 일단은 뭐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청백이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가 있어요. 여기도 555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청백리 시스템은 이제 행안부랑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랑 위탁 계약을 맺어서 또 지자체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 산출 내역이 공무원 정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네. 1부터 10까지로 지수를 나눕니다. 네네.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9에 해당이 되고요. 네. 이제 그거에 따른 거로 해서 시스템 유지 보수비하고 운영 지원비로 이제 사용자 교육이나 기술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유지 관리비는 351만 원이고 이 운영 지원비는 1,248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기간 부담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수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 보죠? 공무원 정원 수를 1부터 10으로 10을 나눠서 따졌을 때? 예, 저희가 이제 9예요. 그러면 이 부담금이 조금 더 좀 더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네네. 아,
그러면은 정원수를 그렇다고 줄이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정원 수는 줄일 수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저번보다는 늘었다. 그러면 우리가 전원보다는 공무원 수가 늘은 거예요? 이제 공무원 수가 조금 늘기도 하고요. 거기서 응. 단가 같은 단가가 경우를 조금 틀려졌다.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노트북 교입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저희가 노트북 현재 정수는 11대를 갖고 있고 보유는 10대인데요. 네. 제가 2015년도에 이제 2대 구입을 해서 이제 내구년 수가 6년이라 2021년도에 내구년 수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외부 감사 나가다 보면 이제 노트북에다가 프로그램 많이 같은 거 많이 쓰니까. 넣어야 돼서 네네. 그러니까 놓아야 되는 네, 게 대체 구입입니다. 대체 구입이다. 네.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따른 청구 비용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미됐어요, 오히려. 이유가 뭐예요? 이게 금융정보 우편 요금이 제가 이제 재산 등록 의무대상자가 재산 등록을 할 때 네. 금융기관 같은 데다가 저희가 그 재산이나 금융정보 동의를 받으면 네. 이걸 전산으로 등록할 때 자동적으로 끌어오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직원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고 해당 직원들한테 이제 자료를 제공했다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는 직원이 조금 많으면 우편요금이 조금 더 나가고요. 네. 동의하는 직원이 많으면 조금 덜 나가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해보니까 네네. 저기 조금- 그럼 거부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나? 금액이 그럼- 줄어들면 그러니까. 네네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 거라 어. 실제로 우편요금이 조금 덜 나갑니다. 그거 뭐 거부할 이유가 있나?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거기에 직계 뭐 고지거부 안 하면 부인이라든지 뭐 그 부모님 재산도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또 거에 일부 대해서. 직원들은 네 고지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위원회 수당 그게 반으로 줄었거든요. 저희가 위원회 수당은 해마다 12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요. 네네. 저번에 행감 때 이경 의원님께서도 그게 현실적으로 하는 많이 횟수만 하자고 말씀을 또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맞죠. 근데 왜 두 번이라고 해놓고 한 번만 하는 근데 거예요? 이제 대부분 한 번은 그 재산 등록자 중에 퇴직하신 분들이 그 네. 취업 제한 심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꼭 정해진 건 아닌데 취업 제한 심사가 들어올 때는 저희가 1년회를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까지 외에는 할 반영을 일이 별로 했던 없다.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 교육에서 지금 6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해마다 12월 정도 되면 이제 올해 청렴도에 대한 그 등급 평가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랑 작년에 청렴도 등급이 좀 떨어졌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패 취약 분야라든지 저희 시에서 좀 미진한 부분을 컨설팅을 받고 또 그이랑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 그 맞춤형으로 그런 청렴 교육을 하려고 저희가 내년에 새로 예산을 개장을 한 부분이고요. 네. 요 청년 교육 중에서 저희가 올해까지 그 내부 직원 대상으로 그 청렴과 관련해서 직원 설문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예산이 6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저희가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무료로 돌리고 그 예산을 이 맞춤형 청렴 교육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헬프라인 익명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해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 봐요? 저희가 올해 8월에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을 해서 네. 기존에 이제 세월 시스템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나 이제 부당 지시 신고 센터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그 신고자의 노출의 어떤 그런 부담 때문에 신고가 실제로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익명 신고 시스템을 이게 특허받은 시스템인데 저희가 일단 위탁으로 해서 IP 추적이 안 되고 신고자가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그러면 운영을 그동안은 1년에 몇 건 정도 나와 있었어요? 실제로 그 신고 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네. 건들은 없었고요. 네. 요번에 저희가 올해 일단 시범적으로 9월부터 지금 3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신고는 한 조사를 했던 거는 한 4건 정도 있었고요. 올해. 그리고 그 외 다른 건으로 그러니까 국민신문고에 올리셔야 되는 민원들을 신고하신 경우도 그치, 전에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그 청년 포털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해서 올라갔던 거기는 부분도 이제 있는데. 신고자가 아무래도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신고의 어떤 꺼리는 거.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신고자가 노출이 되면서 그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허받은 시스템이라 특허받은 시스템이네요. IP 주소 추적이 안 되고 저희도 신고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이제 경기도나 수원, 안양시에서 전국에 한 170군데 정도가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고자를 모르면 이 신고를 한다는 건 상대적인 분이 있는데 그거를 감사를 하다 보면 그에 대한 문제는 안 생기나요? 내용 같은 거를 신고자가 내용 같은 걸 올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참고인을 누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들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 신고 내용만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네. 그 게시판에다가 저희가 추가 자료 요청을 올립니다. 네. 그러면 그 직원이 그 신고한 직원한테 알람이 가서 그 직원이 또 보고 추가 자료를 내고 그렇게 이제 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또 수사로 간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또 그때는 뭐 네, 현재는 수사권까지는 없었고요. 없었지만, 복무 상황이 좀 부실한다든지 뭐 그런 걸로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했던 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조사 중인 건도 있고요. 지금 조사 결과 나온 건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갑질 행위로 갑질 결정이 신고 난 거예요? 들어왔던 건 있었고요. 그거는 그 약간 신분상 처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니 뭐 그거까지 네,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갑질로 이제 판명이 나면 그거에 대한 처분은 했나요? 저희가 위원회를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아직 아직 안 마무리는 나왔죠. 못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동안은 임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했던 부분이 이 특허라는 헬프라인이 있어서 이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신고자가 조금 어떤 2차 피해 그런 부분에 부담을 좀 부담이 좀 줄 주는 수 거죠. 있고 알겠습니다. 근데 감사관도 뭐 중장기 감사 계획 같은 걸 세우나요? 저희는 이제 연초에 올해에 대한 감사 종합 계획을 세웁니다. 종합 감사나 특정 감사 또 기술 감사 쪽에 감사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다가 그냥 1년에 한 이제 번씩 예, 연초에만 해마다 세우는지 세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그거에 대한 예산도 따를 거고 또 계획에 따라 좀 더 감사가 촘촘해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공정한 감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원입니다. 이 감사관은 예산 자체가 뭐 2026년도 세출 예산 보면 1억 5,739만 3천 원으로 뭐 전년도 예산액 1억 5,317만 8천 원 대비 421만 5천 원 증액 편성해서 우리 부서 중에 소관 부서 중에서는 뭐 예산이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적은 예산이고 그랬다고 뭐 1억 5천만 원이 뭐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제 부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여기는 뭐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돼 가지고 뭐 그 사업명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뭐 운영이나 뭐 우리 또 공직자 관련된 이 수시 감사 뭐 이런 관련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해 가지고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만 뭐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몇 가지만 좀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기 및 수시 감사 운영 뭐 사업 설명서를 위주로. 요거는 뭐 아까 저기 김영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뭐 감사 사례집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감사 이 관쪽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이거를 감사를 통해서 그 사례집이 만들어지면 저희한테도 뭐 상당히 필요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히 필요한 거고 그걸 토대로 또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뭐 나름대로 뭐 증액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다 필요한 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청년문화 확립 24페이지 보면은 여기는 집행 예산 집행률이 한 71%예요. 근데 예산 저희 12월까지 뭐 집행은 한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혹시? 저희가 그 부패 방지 시책 포상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12월 중에 부서 평가를 해서 이제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1,000만 원 포상금은 다 지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차량 유지비 소비로 조금 더 예산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 우수부서 포상금 네. 이걸 좀 제가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참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포상금을 예를 들어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 부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총무팀이나 이런 데서 좀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포상할 때 총괄적으로 아까 보니까 우리 홍보 쪽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홍보 쪽도 나름대로 그런 또 포상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예. 여기서 나름대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패방지 자체 평가해 가지고 평가는 여기서 해더라도 포상이나 이런 거는 다 모아서 총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부서마다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다른 부서를 이렇게 이 포상금을 주고 막 그런 게 이게 좀 맞나 이게 시스템적으로 평가는 여기 해서 총무 쪽에다가 통보를 해서 총무 쪽에서 다 전체적으로 해서 포상을 다 부서별로 딱 하는 게 맞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굳이 여기에 편성을 하는 필요성이 있나 그 다시 당연히 뭐 여기서 평가는 하겠지만요. 그리고 그 보면은 공영차량 유지관리 비용이 공영차량 유지관리비가 자동차세 15만 원 곱하기 두 대가 혹시 무슨 차량입니까 혹시? 저희 넥소랑 티코 저기 클릭입니다. 수소차 네네. 하나 하고요. 예, 클릭이라고 그거는 2015년 전기차인가요? 아니 아니면 그냥 휘발유차입니다. 가솔린이요? 네네. 근데 여기는 보면은 유류비 및 수리비에 그 자동차세 합쳐가지고 하면은 뭐 100만 원 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전체 부서 중에서 제일 그래도 저렴하게 두 대 갖고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감사관실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뭐 막 150만 원, 뭐 200만 원 막 다 상이한데 그것도 감사실에서도 나름대로 이 책정을 뭐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 이 과대하게 책정을 했다는 것보다는 여기 수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100만 원 정도로 대당 100만 원 정도로 한 걸 봐서는 뭐 어느 기준이 어느 정도는 좀 머릿속에 저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편성하신 것 같고 그래도 저희 감사관이 2024년도 예산을 보면은 한 15억 8천 정도 돼요. 15억 8천이요. 아니 1억 5천. 1억 5천 800. 1억 5천 800 되고 그리고 1억 5천 300 전년도가 그러니까 이제 올해죠. 그리고 내년 예산이 1억 5천 700. 뭐 한 1억 5천대에서 하는데 이 2024년도 예산이 올해 25년도 4월 달에 결산자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2,400억 아니 2,4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좀 남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저희가 보셨네? 네네 저희가 이제는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지만 이제 부조리 신고 포상금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 100만 원 정도 정리를 했고요. 또 기본 운영 경비 같은 부분이나 이제 업무 추진비 부분도 저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금액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수시 감사 운영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같은 경우 좀 내년 예산이 3,583만 8천 원 정도가 계상이 된 거고 전년도하고 뭐 거의 아니 올해 26년도는 한 4천만 원, 전년도가 한 3,500만 원.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전에는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 3,300만 원 정도로 지출을 했더라고요. 저 24년도 예산은 그렇죠. 근데 이번도 79%인데 뭐 거의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몇 프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집행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지금 뭐 추경은 없으니까. 네네, 부패 방지 1,000만 원하고 공공운영비 쪽 해서 한 1,400 정도는 더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또 시민명예 감사관 감사 수당도 저희가 20날 성과보고회를 아까 얼마 정도 집행 예정이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한 1,500만 원 1,500만 정도는 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이면은 하여튼 뭐 예산을 나름대로 뭐 적은 예산을 갖고 편성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잘 뭐 운영을 하시고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1,400만 원, 뭐 2천만 원 정도면은 1억 5천에 비해서는 많이 남은 거거든요, 솔직히 한 10% 10% 이상 잔액이 남은 거니까. 이건 뭐 올해도 뭐 대동소이하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든 이번에도 잘 쓰셔가지고 뭐 연말까지 만약에 이제 집행 잔액이 이제 내년에 또 4월달에 결산 심사를 통해서 또 어느 정도 남는지 지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잘 집행을 해서 많이 안 남으면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거나 이렇게 남는 비율이 계속 된다고 하면 그거는 좀 고민을 다 각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김혜영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업 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아까 헬프라인 익명신고 센터를 운영을 올해부터 하신다고 했죠. 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감사원 기가감사를 받으면서 네. 이제 감사원 측에서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을 하라는 제가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경기도나 수원이나 뭐 전국적으로 한 170군데 지자체에서 이 익명 신고 시스템을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9월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9월부터 하고 실시할 있습니다. 거예요? 올해 9월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범적으로? 있고요. 예, 내년에는 이제 연초부터 할 네.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뭐 갑질 우리 서로 내부 이제 갑질 우리 조례도 이제 발의가 됐고 또 그것도 뭐 해서 이제 국민권익신고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이제 비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신고를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부정행위나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배척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그 익명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 그 헬프라인 신고 센터를 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이죠, 다 좋습니다. 좋고 뭐 자기가 신고한 신고위원회 그 자기 그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이제 우리 감사관이나 이런 데서 잘 그 신고자가 누군지를 잘 알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간혹 가다가는 그 내부에서 그 부정이라든가 어떤 안 좋은 사항들을 막 허위라든가 조금 이제 뭐라 과장되게 이렇게 해서 신고 이런 것도 해서 뭐 이런 경찰에 수사도 하게 되고 이제 이랬는데 저는 그런 것도 이제 걱정인 거야. 이게 이제 내가 만약 억울하게 누가 나한테 이런 신고를 해서 저한테 부당하게 이런 내가 하는데 이거를
뭐라 그럴까 신속하게 알아보기를 하면 저 감사과에다가 저희들이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봐야 되는데 감사과에도 역시 이런 행위를 누가 했는지를 잘 모른다 할 때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를 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요 시스템은 IP 추적이 안 돼서 일단 신고자가 그 게시물에 올라오지 않고요. 저희가 이 신고 내용이라든지 또 신고 내용을 봐서 그 주변이라든지 참고인 조사를 저희가 다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약간 염려스러워하셨던 부분들도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무조건 조사 내용을 이제 기본으로 하긴 하지만 조사 내용과 뭐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또 뭐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여건 같은 거를 다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 내용을 갖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 신고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도 신고자를 네. 보호하는 보호 장비 시스템이잖아요. 그다음에 신고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이의 제기하려면 시스템이 어렵게 되면 이거를 빨리빨리 저희가 규명을 해야 이제 되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피신고자로 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 그러니까 질문지 같은 거를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받고 있고 또 주변인이나 참고인 조사도 하고 또 막상 이제 심의회 같은 거를 개최했을 때는 그분이 현장에 오셔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충분히 그분이 주고 신고 있습니다. 저기 피의자한테 그 연락 같은 게 가나요? 그러면 그분이 반박 자기 아니라는 이런 그런 그 내용들을 저희가 내용을 충분히 다 본인이 직접 네. 보낼 수 있어요? 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이게 이게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기 이제 그 해명 서류라든가 반박 서류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네. 신속하지 않고 여러 군데를 거치다 보면 이게 시간이라든가 날짜가 이제 이게 지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이래서 물론 이제 감사관에서 다 익명으로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좀 염려스러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맞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요즘은 아닌 하려고 하고 것도 막 있고요. 된 것 마냥 포장이 돼서 네, 그런 사례도 이게 있습니다.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보복 뭐 이런 것 때문에도 한데 물론 이제 신고자도 보호돼야 되겠지만 신고 당하는 사람 역시도 또 이제 이런 시스템에 그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의원님들이 뭐 몇 가지 질의 사항들이 있죠. 이거는 잘 감사관의 그 뭐라 그럴까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해서 누구도 조직 내에서 억울하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과 신뢰 기반으로 우리 감사관 행정 책임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은 그동안 심사하신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